은퇴 후에 매일을 설계하는 방식을 달리하면 삶의 전반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알찬 하루 루틴을 도입하면 일상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러한 루틴을 어떻게 만들고 실행할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하루가 여유로우면서도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일에 매달려온 몸과 마음이 갑자기 한가한 시간을 맞이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로 구체적인 루틴과 목표 상실을 꼽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바꾸면 은퇴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흐름이므로 은퇴 후에 매일을 설계하는 방식을 달리하면 삶의 전반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은퇴 이후에도 재미있고 알찬 하루 루틴을 도입하면 일상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러한 루틴을 어떻게 만들고 실행할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성향과 상황이 다르므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가이드라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즐길 수 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 시간 활용부터 살펴보면 은퇴했다고 해서 무조건 늦잠을 자는 습관이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기상 시간을 정하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습관이 하루 컨디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기상하도록 알람을 맞춰둔 뒤 조금 일찍 눈을 떠서 상쾌한 심호흡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뇌가 빠르게 활성화되어 기분 좋은 활력이 생깁니다. 그 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속을 편안히 하고 수분을 보충하면 좋습니다. 이때 오늘도 잘 쉬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 심리적 안정이 한층 높아집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은 작은 것 같아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막연한 두려움이나 허무함이 생길 때 이런 짧은 루틴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본격적인 아침 루틴으로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굳어지는 몸을 5분만이라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허리를 살짝 젖히고 어깨, 무릎,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도 몸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라고 감사함을 떠올리면 하루 시작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아침 식사를 충분히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커피만 마시거나 허겁지겁 대충 먹는 습관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잡곡밥과 달걀, 채소를 곁들이거나 과일과 요거트, 귀리 등을 활용해 소화가 편안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아침 식사를 작은 사치처럼 즐기는 태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분주하게 먹고 바로 출근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시간마저도 호사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오늘 꼭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간단히 분류해 메모해둡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산책, 오후에는 독서나 취미, 저녁에는 가족과 대화 시간을 갖는 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만으로도 오늘 어떻게 보낼까라는 막연함이 크게 해소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곧바로 산책을 나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날씨가 좋다면 공원이나 강변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아침 공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꼭 달리거나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으며 햇빛과 바람, 주변 풍경에 집중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나무나 꽃 흔들리는 잎사귀를 찬찬히 바라보면 짧은 명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길 필요는 없으며 현재 몸 상태에 맞춰 무리하지 않고 정하면 충분합니다. 이 산책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가볍게 샤워하거나 시원한 물을 마시며 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쌓였던 미세한 피곤이 씻기는 기분이 들어 이후 일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오전 10시 전후에는 짧게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둘 수 있습니다. 소파나 의자에 앉아 창문을 열어 바람이나 자연의 소리를 잠시 느끼면
뇌가 지나치게 자극받지 않아 차분해집니다. 10분 정도 멍하니 있어도 오히려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여유가 낭비처럼 보였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오전 10시 30분쯤에는 새로운 배움이나 학습에 도전하는 시간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혹은 간단한 온라인 강좌 수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머리가 굳었다고만 생각하기보다는 꾸준히 자극을 주면 오히려 활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클래스가 다양해졌으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흥미를 느끼는지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작은 호기심이 쌓이면 성취감이 점점 커지고 가족이나 주변인에게도 긍정적 자극이 됩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는 세탁기 돌리기나 주방 정리, 작은 청소 등 소소한 살림을 챙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가 너무 정적으로 굳어있지 않도록 가볍게 움직이면 건강관리에도 이롭습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상쾌해져서 자기 효능감도 상승합니다. 이제 12시가 되면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몸과 마음을 또 한 번 영양과 휴식으로 채워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면요리나 반찬을 배치하거나 건강식 위주의 식단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에 집중하고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과 식감을 천천히 음미하는 태도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 음식은 어떤 맛인가를 천천히 탐색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점심 후에는 가볍게 쉬거나 짧은 낮잠으로 오후에 대비해도 됩니다. 혹시 과식을 했다면 5분 정도 거실을 서성이며 소화를 돕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도 스마트폰에 오랜 시간 몰입하기보다 주변 환경을 천천히 살피면서 마음을 다듬는 편이 유익합니다. 낮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은퇴자는 오전 시간을 대체로 TV 시청으로만 보내며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에 아침 산책과 그림 공부를 접목한 루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간 산책하고 11시부터 30분 동안은 유튜브로 기초 드로잉 강의를 시청하며 손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했지만 약 한 달이 지나자 작품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은퇴자는 아침에 눈 뜨는 일이 기대됩니다 라고 말하며 소소한 실천이 은퇴 후 일상을 혁신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변화를 통해도 삶의 즐거움이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 루틴으로 넘어가면 개인 취미 활동을 본격적으로 즐길 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림, 공예, 사진, 꽃꽂이, 홈가드닝, 악기 연주 등은 집중력을 높이고 몰입감을 줍니다.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낼 필요는 전혀 없으며 하고 있는 순간에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관건입니다. 의외로 재능을 발견하는 분들도 있지만 재능이 없더라도 만족감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오후 3시쯤 티타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커피나 차 한 잔과 가벼운 간식을 곁들이면 피곤이 가시고 기분 전환이 이뤄집니다. 젊을 때는 이 시간을 되게 빨리 마시고 다시 업무로 복귀해야 했지만 은퇴 후에는 느긋하게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티타임을 하루의 작은 휴식으로 삼으면 오후 일정에도 에너지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나 5시 사이에는 사회적 교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보면 좋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가볍게 만남을 가지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기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고립감을 예방해줍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자녀나 손주와 소통해보는 것도 현대적 방식으로 연을 이어가는 한 방법입니다.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도 조금씩 시도해보면 예상외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눈 건강이나 집중력을 위해 너무 오랜 시간 화면을 바라보지 않도록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인 오후 5시에서 7시경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천천히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친구를 초대해 식사를 나누는 기회를 만들면 좋습니다. 은퇴 후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니
이러한 만남을 직접 기획해야 합니다. 음악이나 조명을 살짝 활용해 식탁 분위기를 차분하게 조성하면 더 기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주방 정리를 마친 다음 7시에서 9시에는 하루를 회고하는 정리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간단한 감사 노트나 일기를 쓰면서 오늘 잘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스트레칭 10분 달성이나 낮에 들른 카페가 의외로 좋았습니다. 같은 소소한 내용도 좋습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시간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자긍심을 키워줍니다. 글쓰기가 부담스럽다면 사진이나 음성 메모를 대신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점은 하루를 돌아보며 긍정적인 씨앗을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9시 이후에는 몸과 마음을 휴식 상태로 전환해 수면 준비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시청하면 수면 패턴이 깨져 피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대신 조도를 낮춘 조명 아래에서 명상이나 호흡법을 가볍게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나는 잡념을 흘려보내고 편안한 호흡에 집중하면 심신이 안정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 때문에 충분히 휴식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루틴에 충실했다면 허무함 대신 오늘도 잘 보냈습니다 라는 뿌듯함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설계하면 은퇴 후에도 매일매일이 새롭고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완벽한 루틴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오늘을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힘들어 하루 종일 쉴 수도 있고 친구와 만날 약속이 생겨 독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루틴은 삶을 구속하는 틀이 아니라 윤택하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계획 없는 날이 쌓이다 보면 허무함이 커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작은 습관이라도 붙여가는 편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틴을 적용해본 사람들 다수는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이렇게 많다니 의외입니다 라는 소감을 밝힙니다. 주변에서도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순환은 노년이 우울하거나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하도록 돕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자유시간을 제대로 즐길 때입니다 라는 감사함이 생깁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추가해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주 1회 자원봉사를 하거나 마을 축제 준비에 참여할 기회를 찾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새로운 인연까지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상의 봉사를 결합하면 개인의 보람과 활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료 급식소에 나가 다른 이들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은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열어 성취감을 얻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나이에도 쓸모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이러한 하루하루가 모여 나이가 들어도 풍요로운 노년을 완성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은퇴를 끝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출발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막막하게 느껴져도 한두 달 정도 루틴을 시도해보면 기대감과 즐거움이 커진다는 것이 여러 사례로 증명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도 이런 구체적 루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다는 공통된 고민 때문입니다. 꼭 대단한 취미나 초호화 여행만이 답은 아니며 매일의 루틴이 의외로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꾸준히 쌓이는 일상 경험은 어느 순간 큰 행복과 자부심으로 돌아옵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부럽습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계속 작은 루틴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선순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작은 목표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루틴을 교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은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다음 주는 당신이 산책 코스를 정해주세요 같은 식의 협업 아이디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 후반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나아가 건강도 개선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져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만큼 빛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에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원리는 노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루 루틴을 통해 인생을 재정비하는 순간 다시 청춘을 맞이하는 듯한 설렘이 찾아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가짐이야말로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열쇠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한 루틴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므로 각자 개성과 상황에 맞추어 변형해보길 권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만의 색깔을 찾는 일이야말로 은퇴 후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채우는 시도가 자신을 돌아보고 존중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곧 가족이나 주변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동체적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하루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시작이라도 그 출발이 인생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여전히 시작이 막막하다면 아침 기상 시간과 15분 산책 등 사소해 보이는 것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이 분명 찾아옵니다. 이제 일상이 더 이상 무료하지 않습니다라는 감각이 생기고 할 일이 많아서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라는 농담도 현실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활력이 넘칩니다라는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 웃음에는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뿌듯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은퇴 후 일상을 재설계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루틴을 통해 매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펼칠 수 있으며 이 시기가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루틴으로 일상을 바꾼 분들 중에는 60대 후반에 새로 악기를 시작하거나 70대에 지역봉사단을 이끌며 바쁘게 지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매일이 설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은퇴가 결코 끝이 아니며 다른 길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루틴을 활용하면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이점이 크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일상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결합되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칫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할 부분도 루틴으로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몸과 마음 모두가 안정되고 일상을 향한 의욕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은퇴가 오히려 행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본 루틴이 잡혀 있으면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일상의 뿌리가 튼튼하면 돌발적인 문제에도 흔들림이 적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다채로운 일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취미를 즐기고 봉사도 하고 가족과 교감하며 건강까지 챙기는 라이프 스타일은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루 루틴이며 이를 구체화하는지는 온전히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접하고 생활에 적용하여 만족스러운 노년을 누리고 계십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주 작은 차이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한 달 뒤 혹은 1년 뒤를 돌아보면 적지 않은 변화가 몸과 마음에 자리 잡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노년의 삶도 이렇게 활기찰 수 있구나라는 놀라움이 주변에 퍼집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노하우를 전해주고 함께 루틴을 교환하며 응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일상 계획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동기부여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재능과 취향이 어우러져 더욱 다채로운 노년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시너지를 키우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은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루 루틴은 단순히 개인 생활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와 문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작은 루틴을 시도하고 성공 사례를 축적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단계를 거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기부터 힘들었는데 지금은 산책이나 취미 활동이 없으면 허전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덧 노년의 나날이 또 다른 전성기처럼 빛나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도 큰 귀감을 얻게 됩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하루 루틴은 그러한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며 누구나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합니다. 한 번의 완벽한 습관을 모두 갖추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시도하며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누적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루틴이 없으면 어색합니다라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안착합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군요라고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칭찬과 인정이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한층 커진 활력과 긍정 에너지로 은퇴 후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자기만족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회까지 밝히는 등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의 삶이 더는 정체나 침체가 아닌 활발한 움직임과 성장을 담은 시기라는 인식도 확산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루틴이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자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루틴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도록 오늘부터 아주 작은 루틴이라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부디 많은 분이 은퇴 후에도 매일이 설레고 의미 있는 삶을 꿈꾸며 이 이야기가 용기와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하루 루틴이 가져다주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생 후반부가 한층 풍요롭게 빛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